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기준을 세워도 워낙 시장의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 트렌드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오후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금요일은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정리를 해봐야지 기운이 나죠.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핫한 것만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물류 대란에 웃는 HMM입니다. 최근에 해운 그리고 원전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HMM과 함께 또 봐야 될 경기 민감주가 뭐 있는지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러시아 노선 보이콧에 합류할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합류하게 되면은 지금 HMM이 미치는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 HMM 같은 경우에 러시아 노선을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군데가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보스토치니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게 두 가지 노선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스토치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려면은 흔히 한반도를 호랑이 모양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손 끝에 이 부분에 이제 보스토치니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맞닿이는 그곳이 바로 보스토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는 1700 TEU 규모급 선박 한 척을 현재 투입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도 동급의 이제 컨테이너선을 현재 지금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밝히기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98만 TEU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우리나라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3.3% 수준이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 자체가 HMM 포트폴리오 자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출 기업 중에서 약 한 80여 회사가 물류로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다라고 정부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관련된 노선은 HMM과 정부에서 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HMM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덴마크의 머스크와 같은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러시아 노선 보이콧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HMM도 이런 의미에서는 28일까지만 이제 상테페부르크 예약을 받고 이제 현재로서는 중단을 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게 코로나 때도 있었고 쭉 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웃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HMM이 있는 것입니다. 최대 실적을 보여준 HMM인데 여기서 더 들고 봐도 괜찮을지. 또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이제 조선주, 해운주들 좀 올랐으니까 리스크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워낙 많이 동사 주식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 좋지 않죠. 네,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또 무슨 원전이 피격을 당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지금 현재 투심이 또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HMM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이제 많은 수급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쟁에 따른 반사 수혜를 입을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특히나 이 일주일 안에 굉장히 동사 주식이 많이 오른 부분도 분명 맞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서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줄 평은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결국에 무역으로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HMM의 그런 절대적인 위치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동사가 작년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해운사들 특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유류 할증료를 이제 운임에
프리미엄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을 고객사에게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은 유류 할증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듯이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고객사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원유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들은 그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분명 그 마진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다라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런 물류 시스템의 그 특유성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오늘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는 이제 오늘 동사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매수를 당장 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진 않죠.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는 항상 쉬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HMM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때 적어도 121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모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121선에서 눌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다음에도 곧장 또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냉정함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32,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4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32,000원 정도의 또 기회를 준다면 그때 매수해보자.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45,000원까지 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었던 종목이 HMM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두산중공업도 저희가 많이 언급해 드렸는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 민감주의 분위기가 좋으면서 이들이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뭐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다 좋은 상황인데 혹시 경기 민감주 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업종, 지금 너무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는 업종 혹은 네네. 아직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업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과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여전히 그 지수 대비해서 뭐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그 시장 자체가 좋을 때만큼 오른 종목들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저는 점점 이번 주나 특히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장 중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오로지 종목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건설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우건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투표가 있죠. 근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건설 쪽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대선 후보 누구든지 간에 지금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금 후보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제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원래 그 용지별로 층수 제한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5층까지 층수 제한을 뒀었는데 이 부분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폐지가 되다 보면은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빨라지지 않을까 속도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이제 눈여겨 보신다라면 대부분 다 브랜드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런 대우건설 또는 현대건설과 같은 메이저 건설사들 위주로 아마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차트를 본다라면은 121선을 돌파하고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뉴스에 종목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모든 투자자들이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릴 때 매수하지 말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야지 남들보다 매력적인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21선 부근인 6,3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5,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층고 제한
제한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더 높게 또 그리고 재건축의 속도가 날 텐데 부동산 가격이 이번에 좀 잡혀졌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건설업종 좋게 보고요. 대우건설 매수해 볼게요. 목표주가 9,000원,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신공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플라스미드 DNA의 잇단 수주 기대감이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을 둘러싸고 있는데 pDNA라고 쓰더라고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무엇인가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 그 플라스미드 DNA라고 흔히 네. 풀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유전자 치료제 생산에 그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게 바로 플라스미드 DNA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많이 우리가 알게 된 단어가 하나 있죠. mRNA 방식으로 이제 백신을 만들었다 해서 이야기가 우리 한창 많이 좀 나왔었는데 mRNA 백신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내 전사 반응 공정에서 원료 물질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그 플라스미드 DNA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 텍사스 1공장 1차 증설을 통해서 원래는 그 700리터 수준의 그 생산량이었는데요. 이 생산량을 3,000리터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증설이 완료되는 2023년도에는 7,500리터까지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설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지난달까지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들로부터 3건의 납품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사들이 현재 동사에 이제 증설에 말맞춰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바로 그런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뉴스의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장이요. 4월부터 본격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가동되면 분명히 수익을 내기까지 이거를 완전 가동시키면서 수혜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2024년에 매출 1조 원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진원생명과학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한 줄 평,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비본능 매매가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이렇게 아까 HMM 같이 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들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순간에 매수했다가 오히려 물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오히려 팔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끌리지 않을 때가 바로 매수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이제 고객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라면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슈로 샀다가 물렸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본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만큼 꺼린다라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쳐다볼 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올해 들어서 전쟁 관련된 테마들 빼고는 시장을 그 본질적으로 좀 이끌어줄 만한 그 주도 테마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주도 테마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그 특히나 그 코로나19 백신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기술 수출이나 또는 아니면 매출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본다라면 더군다나 좀 많은 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원생명과학은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맞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61선 부근이죠. 네, 16,3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또 수익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고점을 많이 좀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정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잡아드리는 목표 가격은 정고점보다 살짝 아래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본능 매매가 답이다라고 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하지 말고 뭐 매매하지 말자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가격이라고 하셨습니다. 16,300원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보다는 22,000원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전 또 제약바이오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 왜냐면 그전에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외면했던 시장이었잖아요.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위탁 생산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무엇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핫 키워드가 될지, 또 3월은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의 무덤이 좀 많은 그쵸. 그런 네, 달이라서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성장성 있고 실적 나오는 애들은 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이제 하락기 대비해가지고는 네.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종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뜨거운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죠. 그 ABL 111이라는 물질을 이제 그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사 주식이 어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1월 달에 이미 한번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1월 달에는 사피노사의 그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이제 기술 수출을 1조 3천억 원 규모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끝났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계속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계속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가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BL 바이오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8,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4,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노피의 1조 3천억 원의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가 그것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긴가민가 하셔서 그런지 아직 확인하고 좀 사보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의 성장을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까지 봤고요. 세 번째 만나보시죠. 역대급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아주 리포트가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네. 확장 현실 등 역대급 모멘텀,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헤드라인을 갖고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동의하시는지 한 줄 평으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숟가락을 살짝 얹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조카가 원하는 핸드폰은 갤럭시가 아니다, 아이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와닿는다. 네. 그죠?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현 씨는 지금 혹시 아이폰 어떤 모델 쓰고 계세요? 저 아이폰 13 프로, 최근 최신 거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은 아이폰 최신 폰을 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10대 조카뻘 되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아이폰을 워너비 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아이폰과 관련된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때 그 유튜브에서 10대들 브이로그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보면 대부분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또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플이 그 9일 날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이죠. 그 아이폰 SE3를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작보다 $100 정도 지금 저렴하게 300달러대에서 아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폰 13의 그 글로벌 히트로 지난해 4분기에는요. 중국에서 6년 만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대수는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지만 전 세계 그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의 70% 이상은 아이폰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주요 이제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선전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줄 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카가 원하는 폰은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이다. 그 MZ가 무엇을 사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충분히 모멘텀을 갖고 있다 평가해 주셨고,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FC BGA 투자에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게 삼성전기랑 같이 좀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G 이노텍도 그렇고. 네네. 어떤 분야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성, 그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삼성전기가 이제 투자를 밝혔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 3년간 4,13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이제 양산 라인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구미에 있는 그 LG전자 이제 생산 공장을 LG 이노텍이 이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지금 현재 LG 이노텍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 하이엔드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밝히기로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기판 소재 매출이 1조 2천억 원 가량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2030년도까지는 5조 원대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대비해 가지고는 4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LG가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시스템인 패키징 분야, 그다음에 안테나인 패키징 기판 이쪽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공정이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FC BGA 공정과 80% 정도 유사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을 실시를 했을 때 로스 값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공장의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현재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LG 이노텍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수가 오히려 오를 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61선 부근에서 좀 담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동사 주식도 61선을 깨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기간적인 횡보를 여전히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5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0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30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XR 기기잖아요. 네네. 애플이 뭐 애플 카도 있고 애플 스마트폰도 있고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 XR 기기도 이제 만들어낼 텐데 여기서 LG 이노텍이 한번 손에 잡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기기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본의 지금 현재 경쟁 업체들이 제때 납품을 못하면서 오히려 그 물량들이 동사로 넘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 기기가 지금 현재 애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지금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현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직한 이제 납기를 잘 지키는 LG 이노텍에게 물량이 더 많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애플에서 올해 출시하는 이제 그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더 나아지는 부분이 결국에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되어서도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LG 이노텍이죠.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사망실에서 다 좋은 평을 받았는데 HMM을 포함한 해운주 그리고 뭐 진원생명과학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LG 이노텍 이 세 개 중에 탑픽 고르면 뭘까요? 저는 좀 용감한 이제 성향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좀 매수해보자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더군다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이제 평단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감한이라고 또 덧붙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